이번 도정법 개정안 통과한 거는 정부가 110 대책, 재건축 패스트트랙이었는데 이거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시행 시기도 조합 설립 전이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재건축 진단 없이 조합이 설립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작아 보이지만 너무 큰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관련 뉴스를 좀 정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가 됩니다. 25년부터인데요. 재건축이 소위 3년 빨라진다 이런 방식으로 해설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년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재건축이 시작 못했던 데가 곧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3년 수준이 아니라 못하는 재건축 할 수 있게 만드는 허들을 완전히 벗겨버린 대책이 되겠습니다. 22대 국회 국토위가 9월 26일 날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도정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총 18개의 관할 소위가 있는데 각 개별 소위에서 2년 단위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 한 번당 보통 2개의 소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2개의 소위를 거치니까 한 3선 의원 정도 하시면은 6개 이상의 소위를 거치게 되면서 나라 돌아가는 일을 알게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다선 의원이 되면 될수록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감이 이제 짱짱하게 쌓이는 거고, 초선 의원들은 자기 전공 과목 살려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좀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아마추어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은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많은데 비전공 분야가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서 정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국회 국토소위 회의록을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읽으면은 그냥 기가 찹니다. 기가 차지만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그 소위에는 어울리지 않더라도 다른 거를 잘했던 분들이 가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서 조금 읽어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공부해서 좀 잘할라 치면은 또 초선 의원 한 50~60%는 다음 선거에서 물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문성이 이렇게 오랜 기간 싹틀 만큼 그런 정치 풍토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늘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도정법 개정안 통과한 거는 정부가 110 대책, 재건축 패스트트랙이었는데 이거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시행 시기도 조합 설립 전이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재건축 진단 없이 조합이 설립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있죠? 조합장이 있고 조합 집행부가 있습니다.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가 있으면 이들은 결국 상근으로 급여를 받는 기업의 등기이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 사업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현재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안전진단 없이 설립을 한다는 거니까 내년에는 조합이 소위 그래서 창조 일자리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조합장 같은데 조합장 되고 싶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저는 조합장을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조합장 같이 하자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에 무슨 감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외부 자문이든 뭐든 조합 들어와 달라 이런 건데 비상근으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재건축 조합장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시장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끄러운 시장인데 내년은 그래서 정말 시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합장이 내년에 탄생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탄생한 조합장들이 자기 조합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을 모조리 비토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재건축 밭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제가 재건축이 남의 돈으로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종전에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이미 돈을 쓰신 거기 때문에 완전 남의 돈은 아니지만 정비사업을 그거는 최근에 매입하신 분들인 거고 30년 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일반 분양할 돈이 없으니까 재개정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그 사실은 인정해야죠. 정비사업은 결국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니면 다 1:1 재건축하면 되는데 1:1 재건축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막 1:1 재건축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개정안은 재건축 진단에서 불가를 받아도 정비계획 위반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한참 조합 설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가받는다고 해산하게 할까요? 그러면 다 들어놓겠죠.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등 조치할 수 있다는 기존 개정도 이것도 조항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등이 재건축 진단 불가해서 취소 불가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엄청 큰데요. 비아파트 대상의 단기임대, 주택임대 사업자가 살아났습니다. 민임법 개정안. 현재는 비아파트 대상 장기임대만 남아있는데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88대책 냈죠. 후속타로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6년 단기임대가 살아났어. 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신축 매입부터 단기 등록 임대까지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 사활을 걸었다는 게 9월 27일 바로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났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민임법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를 폐지한 게 21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거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추진해 쭉 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주택을 양산하고 이게 갭투자에 너무 본인이 갭투자하면서 전세 끼는 갭매수로 주택을 사고 양도세, 절세에 너무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택가격 앙등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710 대책 때 이걸 없앴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살리자고 했는데 21대 국회는 자기네가 없앤 거 살릴 수가 없으니까 22대에 넘겼는데 22대는 이걸 곧바로 살려준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주임사를 전대에서 없앤 거를 이번에 곧바로 살렸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2대 국회에서는 비아파트를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임사는 크게 보면은 타입에 따라서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습니다. 건설형은 짓는 거, 매입형은 사는 거거든요. 기존 아파트를. 그래서 기존 주택을요. 건설형은 그래서 넷으로 주택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건설 주임사는 살려놓은 이유가 있죠. 이분들은 주택 시행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매입형은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기존 비아파트, 오피스텔 아니면 빌라 사가지고 전세나 월세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왜 죽었냐 하면 아시겠지만은 전세 사기 사건들이 하도 횡행하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시장을 기피하면서도 아파트로 넘으면서 이 시장이 죽었는데 주임사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세 사기 시장, 전세 사기가 다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뭘 살려면은 아파트까지 해버리면은 아파트까지 살릴 명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아파트만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비아파트 매입하러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비아파트 관련해서 세제 혜택 어마어마하게 주면은 비아파트 사면 되죠. 게다가 심지어 지금 비아파트는 건설을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도 빌려주고 90% 사업자금 다 빌려주고 있으니까 LH가 매입하고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LH한테 파는 건 좀 싸게 팔아야 되지만 저 같은 개인한테 파는 거는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야 되는 이유는 주임사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그 왁구가 맞아떨어져서 이거를 지금 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손명수는 반대했고 윤종호도 반대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죄다 찬성한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은 8월 20일이 있었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네프콘에 정리했습니다.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그 회의록 내용 정리하면서 느꼈던 생각인데 22대 국회도 국토위는 진짜 그냥 볼만하다.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시장이 정부에 화답했다는 게 이 기사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공공의 신축 매입이 7월 말 7만 7천호인데 지금 12만 5천 호입니다. 88대책 나와서 무제한 매입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에서 매입하겠다고 한 약정이 단기간에 5만 호가 늘었습니다. 단기간에 5만 호가 늘었으니까 비아파트 사업주는 LH한테 팔 주택이 5만 호인데 여기에 개인까지 단기 임대로 해가지고 내가 매입하겠다 그러면은 비아파트 사업주는 이제 LH한테 팔아도 되고 개인한테 팔아야 되는 정말 꽃놀이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아파트 주임사 살려놓은 게 엄청나게 큰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건설도 더 크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맥락은 이런 거죠. 비아파트 매입이 확대가 되면은 비아파트 공급이 늘고 비아파트 공급이 늘면 임차시장 안정하고 임차시장 안정하면 소형 아파트 임차시장도 동시에 안정될 수 있고요. 지금 빌라포비아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전세가 안정으로 매매가 안정되고 1주택 갈아타기가 차질 있게 되면서 중고가 주택까지는 안정할 것 같다. 초고가 주택은 이걸로 못 막지만은 중고가 주택까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정할 수 있다는 게 88대책의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빌라포비아 나은 거는 전세 사기 방비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토부랑 허그가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행정편의적인데
아직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은 상태로 주임사부터 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하시는 사람들은 전세금 위반한 사건, 사고를 안 일으킨답니까? 지금 22년 말부터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들은 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그 부분 다 대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2020년에 아파트 주임사 없애면서 비아파트 주임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때 주임사 폭발적으로 건설하고 빌라를 늘렸고, 그 과정에서 전세 끼인 갭매수로 원금을 적게 투자하고 싶었는데 전세가를 공시가격의 150%로 허그가 받아주다 보니까 공시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펌핑을 해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받았고, 그 전세가 22년 말에 역전세가 된 게 모든 전세 사기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또 하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는 동시에 허그가 됐던 어디가 됐던 전세 사기 관련 문제에 대한 방비책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잔뜩 품은 채로 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중고가 주택 안정까지는 갈 겁니다. 저는 중고가 주택은 요런 방식으로 보고 있고, 초고가 주택은 그냥 자산시장 동조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로 초고가 주택 가격 잡힌다 이런 게 아니라, 초고가 주택은 자산시장 동조화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중고가까지는 이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이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5년은 21년으로부터 플러스 4년 차여가지고 21년 말이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기간인데, 서울에 있는 핵심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데는 전세 가격도 21년부터 올랐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다시 역전세가 있기도 한 해고, 여기에다가 공급까지 받쳐줄 거니까 전세 시세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매매 시세 안정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초고가는 일단 대출 규제를 억제했고 자산시장 동조화로 따라갈 거니까 연말까지는 잠잠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가 올해 남은 3개월 정도 시장을 바라보는 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내는 거를 무조건 비판한다기보다는요, 정부 정책이 꼼꼼하게 여기서 그 근본적인 전세 사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내기가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은, 전세 대출 관련해서 제로 베이스로 다시 바라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 자동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등기 자동화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4조 원 주시면 제가 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등기 임대차 계약하면은 자동으로 다음날 다 등기되게 저한테 4조 주시면 제가 개발할게요. 이 4조 원이 연간 전세 사기범들한테 날아가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면은 개발하고도 남는다. 이쯤 되면은 일부러 돈을 잃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안 고치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